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8명입니다. 20일 연속 1,000명대 기록을 이어간 건데요.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고 수도권 외 지역도 3단계로 일제히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과학재난팀 백창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 확진자 수가 월요일 발표 기준,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확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죠.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 보면 국내 발생이 1,264명, 해외 유입이 54명인데요. 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49명, 비수도권이 51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동안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염 확산세가 조금은 정체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대책 이행에 따라 정체된 모양새이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직전 한 주간 일평균 358.2명에서 최근 일주일간에는 498.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히 부산, 대전 등 대도시 그리고 제주, 강원도 등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정부가 일부 제외되는 지역도 있긴 한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3단계로 올렸잖아요. 네.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거리두기 3단계에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네. 클럽이나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도 자정에서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2시간 줄어듭니다. 또 영화관이나 독서실, 미용업, 마트, 실내체육시설 같은 곳은 1,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고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밤에 술을 마실 수가 없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에서 파티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되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50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그리고 또 휴가철을 맞아 감염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강원 양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군은 여전히 지금처럼 강화된 2단계만 유지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충남 보령과 태안, 또 서천을 비롯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8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특히 보령이나 태안, 서천 모두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다 보니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은 4단계가 오늘부터 2주가 더 연장이 된 거잖아요. 이전과 2주 전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우선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 축구나 풋살, 야구 같은 경우는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오후 6시 전까지는 5명,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고요. 네. 실내 체육시설 외에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 샤워실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곳에서도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또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는 행사, 예를 들면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반면 비교적 완화된 조치도 있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지금까지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2주 안에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 체계 안에서는 지금 수도권 4단계 가장 강력한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줄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데 어떤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나 식당에서 1명만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 2명부터는 아예 포장만 가능한 그런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2주간 시민의 참여로 수도권의 이동량이 좀 줄어야 이번 유행을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도 이동량은 10% 정도밖에 줄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백신 접종하는 것도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맞습니다. 55살에서 59살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수도권에 우선 투입하고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은 모더나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50대 전체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은 84% 기록했고요. 대상자 734만 명 가운데 617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1차 접종은 지난주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대상자 64만 7천여 명 가운데 81.5%, 그러니까 52만 8천여 명 정도가 접종했고요. 2차 접종은 다음 달 9일부터 2주간 실시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32.9%, 1,68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앞으로의 접종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장 내일부터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부속 의원을 통한 사업장 자체 접종이 시작됩니다. 모레는 교육 종사자와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요. 다음 달 10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말고 대입 수업생 등 10만 명을 대상으로, 또 다음 달 16일부터는 50살에서 54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40대 이하 접종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지난번에 50대 사전 예약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분산 접종 예약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정부가 오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자세한 지급 기준도 소개해 주시죠. 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혹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 가입자가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도 이 특례 적용을 받게 되는데, 2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8만 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맞아도 이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창은 기자 수고했습니다.